오늘 8시부터 한 10시 정도까지 경매와 지역 분석을, 경매 지역 분석을 만나다. 그래서 교통 호재 터지는 서울 수도권, 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오늘 좀 특강을 좀 준비를 했고, 지금 3월 달 들어와서 작년도 말부터 1월, 2월, 3월 들어올 때까지 어, 그 경매 시장하고 부동산 시장들 살짝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이 교통 호재, 개발 호재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또 경매 시장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매번 낙찰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낙찰가 모니터링이라는 제목으로 카페에다가도 계속 올리고는 있지만 시장이 뭐 주식하고 코인만 급변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이 부동산 시장도 물론 황금성이 좋고 안정적이긴 하지만 부동산 시장들도 많이 움직이고 있다. 단 무겁긴 하지만. 그래서 지역별로 좀 살펴보고 어떻게 지역하고 그리고 뭐 개발 호재,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들을 찾아내는지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제 수업 듣고 계신 분들도 지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진행할 물건들 중에서 교통호재가 있는 가격대별로 이런 물건들을 좀 샘플로 찾아서 몇 개 좀 추천을 드리려고 해요. 후반부에 제가 추천드리는 물건들은 가능하면 여러분들끼리만 알고 계시고 조금 더 조사해서 한번 입찰을 제대로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들을 조금 가져봅니다. 자, 8시 2분이네요. 시간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설 연휴 지나자마자 바로 2월 지나가고 3월이고, 정말 영하 15도인 날씨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좀 따뜻해서 그 나들이 가기에도 참 좋아지는 날씨인 것 같아. 좀 있으면 이제 아마 꽃놀이? 이런 것도 아마 좀 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 목소리하고 영상하고 잘 들리고 있죠? 음. 네. 채팅창 켜놓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지금 크게 소음은 안 나니까 제가 전체 음소거는 하지 않겠지만 조금 만약에 잡음이 들리면 제가 음소거를 좀 할 겁니다. 그거 좀 양해해 주시고 자 바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매 지역 분석을 만나다 교통호재 터지는 서울 수도권이라고 했고 여러분 그 GTX 타보신 분 1번 GTX 타보신 분 1번 채팅창에 1번 단톡방 말고 채팅창에 몇 분 계시네. 어디 가셨을까? 운정을 갔을까? 동탄을 갔을까? 어디 갔을지 모르겠네. 자, 2번은 뭐예요? 안 탔다야? 1번 별로 없어요? 몇 분 안 계시네? 1번? 1번, 1번, 1번 들어오고. 오케이. 킨텍스에서 서울역이요. 좋아요. 오케이. 저 윗부분부터, 작년 말에 이제 개통이 됐죠? 자, 넘어가 보면, 저는 뭐 다 아실 거니까, 그죠? 저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안 계실 것 같아. 어. 자, 제 소개는 뭐 생략할게요. 오늘 할 것도 많은데, 그죠? 생략하고, 요거는 잠깐 뭐 한번 보여드리고 할게요. 어, 지금 여러분들께서 아마 요 과정을 좀 들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 중에는 아마, 기초반을 들으신 분도 아마 계실 수도 있어요. 또는 기초 특강 같은 거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기본반 다음에 우리가 중급반이라고 해서 여기에 그 기본반에 있던 실전 경매 7단계 플러스 이제 물건별로 진행이 되죠. 특수물건까지 상가, 토지, 뭐 재개발, 재건축, 공매 등등에다가 특수물건까지 하는 반이 중급반인데 아무래도 조금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그 수요가 많지는 않아. 그래서 우리 유튜브 보시면 알겠지만 다 사실 기초반, 말은 기본반인데 사실 기초반으로 수업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더군다나 기초반에서 딱 하나만 꼬집어서 빌라면 빌라, 다가구면 다가구 이렇게 하는 이제 수업들이 많은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넓게 보고 깊게 보고 뭐 중개사고 이러시면은 실전 7단계 플러스 물건별로 하는 중급반이 있고 여기까지는 다 일반적인 이론인데 그 이후에 가게 되면 실전반이라고 해서 우리 서울 실전반도 우리 3월 다다음 주에 개강을 할 겁니다. 그 서울 실전반이 있고 최근에 수업 들으신 분들이 이제 지역 분석반을 아마 듣고 종강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가을에는
또 수도권 실전 인정반이 진행이 되고 그 전에 지역 분석반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실전 경매반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내일 개강하죠. 그래서 여러분 신청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 여기 있는 실전 경매반은 이 중급반에 있는 내용 중에서 물건별로 정해놓은 게 바로 실전 경매반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다세대, 그다음에 다가구, 상가, 토지, 재개발, 재건축, 공매, 신탁 공매, MPL까지 총 망라해서 물건별로 하나하나씩 뽀개는 게 실전 경매반.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금 2시간 동안 얘기할 거는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과 가깝냐면 여기 있는 지역 분석반 내용하고 가까울 거예요. 왜? 개발 호재를 다룰 거고 교통 호재를 다룰 거니까. 그런데 개발 호재, 교통 호재라고 하는 거는 이 전체의 이 맥락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인 물건 선정하고 관련이 돼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우리 자료에도 그걸 넣어놨을까 안 넣어놨구나. 물건 선정이죠, 이게. 1단계가 물건 선정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을 선택하느냐라고 했을 때 과연 개발 호재나 교통 호재가 있다면 여러분 한번 제가 생각해 볼게요. 제가 어제도 이제 다른 수업을 했는데 물건 선정을 할 때 가장 크게 염두해야 될 3가지 기준이 지역, 용도, 자금이라고 했습니다. 지역, 용도, 자금.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지역인데 제가 이 얘기도 했죠. 보유 기간을 생각해 보세요. 보유 기간. 그렇죠? 여러분들이 나는 이번에 준비해서 한 2달 정도 입찰 해보다가 낙찰되면 한 빠르면 정말 한 3, 4월, 3, 4개월 내에서도 내가 팔고 싶어. 그걸 우리가 소위 2글자로 단타라고 하죠. 단타. 그렇죠? 그래서 단타를 할 때는 우리가 일반 양도소득세 구간으로 하게 되면 무조건 77%잖아. 무조건. 그러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인테리어 해야지. 취득세 내야지. 양도세 내야지. 또 제반 뭐 관리비 뭐 밀린 것도 내야지. 거기다 조금이라도 조금 더 용돈이라도 더 주어져야 되는 그런 이사비까지 있다면 남는 게 없어, 그러면. 그쵸? 그래서 보유기간이 단타라고 한다면, 개발 호재? 교통 호재? 그 6개월 사이에 엄청 지역이 얼마나 변할까요?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아마. 중장기 투자를 할 때는 개발 호재가 2년, 3년, 4년이 갈수록 계속해서 재개발, 재건축처럼 단계별로 가격대가 상승을 할 거예요. 특히나 상승기라면 더 할 거고. 그런데, 단타인데 그게 필요합니까? 별로 안 변할 것 같은데, 갑자기. 그런데 이 생각해야지. 우리가 단기 매도라 하더라도 우리 물건을 사주는 사람은 개발 호재를 보고 교통 호재를 보고 좋으니까 들어오시는 거라고 그분들은. 그쵸? 그러면 그분들한테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쁘게 만들겠죠. 집도 이쁘게 꾸며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정말 A4 한 장으로 해서 집 사진들하고 장단점들하고 여러 가지를 한 다음에 아마 공인중개사분들한테 많게는 한 50장까지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실 거야. 그리고 최근에는 어떻게까지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이 블로그라든지 또는 여러분만이 볼 수 있는 그 앱 있잖아, 앱. 그렇죠? 그런 링크에다가 블로그 포스팅 같이 만들어 놓고 그거를 중개사한테 전달한다고. 동영상까지 찍어서. 그러면 상대방이 받는 중개사가 내가 안 그래도 거기 가서 사진 찍고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동영상도 찍어 오는데 그쵸? 이 고객은 미리 다 링크 보내줘가지고 우리 손님한테 소개시켜 줄 때도 이미 사진 다 들어가 있고 동영상까지 다 들어가 있네? 그럼 그 매도를 시켜주는 중개가 편하잖아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금 점점 그게 점점점 이제 조금 더 단기 매도를 할 때의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여러 번 코치를 좀 드렸었고 그래서 단기든 중기든 장기든 투자할 때 또는 실거주일 때 개발호재, 교통호재 더 나간다면 정비사업의 진척 상황까지도 중요하겠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지역들이 너무나 많은 거지. 그쵸? 너무나 많은 거지. 그쵸? 전국에 있는 팔도 광산, 경기도, 강원도, 충청 남북도, 전라 남북도. 그쵸? 엄청나게 많잖아. 강원도에다, 제주도에다가. 그리고 서울만 하더라도 25개 구래. 그쵸? 수도권만 하더라도 경기도 28개 시래, 3개 군이 있대. 인천만 하더라도 8개의 구가 있대. 너무나 많단 말이야, 거기 안에.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지역을 몇 개 정도 치러놓고 그 안에 있는 개발 호재, 교통 호재들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한번 점검해 나가는 그런 시점이 실전 투자 앞에서 한 3, 4개월 전부터는 이루어져야 돼요. 그쵸? 더군다나 나는 그래도 예를 들어서 중개를 한다. 또는 좀 서울시 전체를 보고 싶다.
수도권 전체를 보고 싶다 하면 계속해서 손품 팔고 발품 팔면서 지역들을 비교를 해 나가셔야죠. 그게 초기 쌓인 거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랑 같이 한번 공부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딱 10분 지났어요. 자, 경매와 부동산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썼던 책 제목도 경매가 보이면 부동산이 보인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기에 경매는 부동산의 선행시장이라고 했습니까? 후행시장이라고 했습니까? 한번 채팅창 써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만. 경매는 선행시장이다, 후행시장이다. 선행시장이라고 하는 건 더 빨리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죠? 더 빨리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입찰 법정 간다 하시는 분들은 나름 부동산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들이겠죠. 적어도 권리를 알아야 되고, 그렇죠? 인수보증금을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세금도 알아야 되고, 일반적인 투자자들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경매 시장을 보기 전에 부동산 시장을 잠깐이라도 우리가 알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2025년 1, 2월 2달 됐죠. 지금 60일이 지났습니다. 3월 초니까 경매 시장이라는 제목 하에 우리 부동산 시장부터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대로 한번 볼게요. 자, 전국 평균이 아니고 위에 있는 건 서울 그래프예요. 서울 그래프. 아래쪽에 있는 건 수도권 중에서 경기도 28개의 시와 3개의 군이 있는 그래프입니다. 자, 이 표 어디서 보나요? 이 표 어디서 보나요? 자, 빅데이터 중에 하나죠. 이거 어디서 봐요? 답을 안 써. 채팅창. 여기 줌 채팅창. 음, 빅데이터 이 정도는 알고 계시지 않을까, 우리? 음. 이거 지인 사이트예요. 부동산 지인. 기본적인 앱들 매 수업할 때 한 10가지 정도는 항상 우리 모바일하고 PC하고 다 넣어두시라고 그랬죠? 수시로 보셔야 되니까. 그게 손품이니까. 그쵸? 그런데 아무래도 서울이 뜨겁겠지, 경기도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 2009년부터 나와 있죠, 지금. 2009년. 그렇죠? 2009년에서 지금 조금 더 상승이 가파르게 시작하는 게 꼭지점이 2017년, 2019년이야. 그리고 2021년. 요게 좀 꼭지점 될 것 같아. 무슨 얘기냐면, 자, 서울이 지금 요 그래프를 보세요. 요 그래프. 요거 보라색 면으로 되어 있는 거. 제가 음소거 한번 해야겠다. 자, 음소거 한번 할게요. 자, 음소거 한번 했고요.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서울인 경우 요거 면으로 된 거요. 보라색. 요게 전체 서울에서의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자, 조금 더 가파르게 오른 게 2017년. 여기 타이밍. 그다음에 2019년 가파르게 올라가죠. 그리고 거의 2021년 말까지 이렇게 대상승을 했어요. 대상승을 했어. 그러다가 2021년 말 무렵부터 꼬꾸라지기 시작을 하네. 꼬꾸라지기 시작해요. 자, 저도 주식을 하고 코인을 해요. 이 부동산만 알다 보면 가끔 이제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얘기할 때, 저 교수님은 맨날 부동산 얘기하고 주식하고 코인은 전혀 관심이 없나 봐. 그래서 조금씩 하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내려갈 때, 우리 주식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거 보고. 내려갈 때 사는 거 보고. 요 세 글자 보고 뭐라고 그래요? 요거 보고. 물타기라고 하죠. 물타기. 그런데 나쁘게 얘기하면 물타기인데 이렇게 꺾이다가 다시 한번 안정을 찾을 거야라고 판단하신 분들 2023년도까지 2023년 한 중반까지 경매로 대박 났죠. 대박 났죠. 목동 아파트 지금 봐봐요. 목동 아파트들, 그다음에 우리 잠실 아파트들, 그렇죠? 또 성동구 아파트들 지금 거의 지금 가장 높았을 때 요 가격을 거의 지금 만회했거든. 또는 넘어왔거나. 그런데 그렇게 지금까지 넘어왔는데, 이렇게 한 떨어지는 동안 한 2년 동안에 목동 아파트 15억대, 강동구 아파트 한 뭐 10억대 초반, 이렇게 낙찰들을 받아갔었어요. 이때.
그쵸? 그 다음에 우리 강남 사구에 있는 아파트들도 10억대 후반에서 받아갖고. 근데 지금 뭐 30억대네. 그죠? 20억 후반에서. 그쵸? 그래서 이 항상 모니터링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경매 시장이 선행 시장이니까 이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기 전에 경매 시장에서 그 지역별로 어떻게 몇 명이 붙고 몇 명이 어느 정도 금액대 낙찰을 받아갖고 가는지를 보면 아 시장이 이렇게 지금 앞서서 움직여 가는구나를 우리가 어림잡아 예측은 할 수 있다고. 꽤 많이 들어오네 이런 느낌들 그걸 얘기한 거고. 그런데 지금 위에가 서울 그래프라고 했는데 서울 그래프 아래는 경기도 그래프죠. 자, 살짝 같은 듯 다른 듯 합니다. 살짝 보세요. 자, 여기 경기도 그래프도 제가 한번 보게 되면 매매가로 이렇게 보게 되면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 위에 있는 건 여기 빨간색 라인 보였죠? 밑에 건 파란색으로 그리고 있는데 그런데 경기도권에서는 언제부터 튀어 올랐냐면 여기부터 튀어 올랐네 지금 거의. 서울은 2017년 이때부터 지금 튀어 오르기 시작했거든. 이때부터. 그죠? 근데 경기 인천권들은 그거보다 한 2년 정도 늦게 튀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튀어 올라? 완전 갑작스럽게 올라갔죠. 서울은 그래도 이렇게 완만한데 경기도 인천권은 요 2019년, 2021년 기간 동안에는 정말 3억 예를 들어서 매가가 아파트 매가라고 할게요. 요 2년 동안에 여기 자 2년 2years 쓸게요. 2년 동안에 매가가 3억인데 매가가 3억인데 전세가가 예를 들어서 2억 5천이래. 그쵸? 근데 그 2년 동안에 매가가 5억으로 변해버렸어. 그럼 어떤 현상인지 알아요? 정말 이랬어요. 이 2년 동안에 경기 인천. 그쵸? 그러면 지금 갭이 5천만 원밖에 안 들어갔잖아, 지금. 3억짜리가 2억 5천이 전세니까 내 돈 5천만 원밖에 안 들어갔죠. 5천만 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2년 동안에 3억이 5억이 됐어. 그럼 2억이 오른 거죠. 그쵸? 2년 동안에 곱하기 100%. 그러면 지금 400%예요. 2년 동안에 무려. 그러면 연베이스로 2년으로 나눠야 되니까 1년에 200%가 오른 거야. 200%. 어떤 주식이 1년에 200%가 올라가? 코인은 가능하겠다. 코인은. 그쵸? 어떤 코인은 가능하겠다. 이랬던 시장이에요. 그런데 봐봐요. 서울이 떨어질 때 경기 인천은 자자작 무너졌죠. 완전히. 그러다가 다시 또 올라갔고, 그쵸? 올라갔고, 이래가지고, 아, 여기가 아니죠? 미안. 여기죠, 여기?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또 살짝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인데, 서울 25개구보다는 고개 드는 그 경사가 낮죠. 이게 지금 일반적인 시장이에요. 그러면 경매는 이거보다 더 빨리빨리 움직인다는 거지. 더 빨리빨리. 그렇죠? 내려가는 것도 더 빨리빨리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매매 시장에서 한번 이걸 봐봤어.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 실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지금 현재가 2025년, 2025년 1월이라고 할게요. 지금 1월. 2025년 1월에서 1년 전이면 2024년 1월이죠. 그쵸?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3년 전. 자, 우리 3년 전 볼게요. 3년 전이면 2022년 1월이죠. 2022년 1월이면 아까 얘기했던 어떤 포인트가 나오냐면 요 포인트가 나오지. 요 포인트. 그쵸? 언제? 최고치. 이 가장 최고점을 찍었을 때랑 비교했을 때에 지금 현재 가격 지수는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우리가 이걸 보고 항상 하는 말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극화라고 얘기를 해. 양극화. 그렇죠? 지금 다 제일 뜨겁다고 하는 서울에서조차도 양극화라고 해요. 자, 여기 보니까 여기 지금 요런 색깔들. 자, 지금 3년 전이에요. 3년 전. 가장 최고치였을 때 하고 지금 2025년 1월 달 3년 전보다 용산구는 신고가를 갱신했어. 이미 가장 뜨거웠던 시장보다 3.7%가 올랐대요. 오히려 올랐대요. 서초구도 2.15%, 강남구 4.58%, 송파구도 0.07%. 얘 더 올라가겠지. 지금 한참 이슈가 많으니까. 그리고 이 한강변에서 조금씩 멀어지죠. 그리고 위에 올라갔더니 이제 여기 성동구는 아직 마이너스 나오네. 마이너스 2%, 광진구 마이너스 1%, 강동구 마이너스 3.6%, 마포구 마이너스 1.6%. 그러죠? 양천구 목동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7%. 그런데 이게
이제 저 위로 올라가니까 이제 우리 보통 노도강 얘기하죠. 노원구 3년 전 최고치보다 무려 17%가 여전히 빠져 있어요. 그렇죠? 도봉구 18%가 빠져 있어. 그렇죠? 강북구 약 13%가 빠져 있어요. 양극화죠. 양극화. 그렇죠? 이게 3년 전하고 지금 모습하고 이렇게 많이 지금 바뀌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뜨거운 데들은 계속 뜨거워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얘들은 한참 늦게 따라다니는 애들이 얘네들이고, 그렇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보고, 소위 말하는 안전자산, 뭐, 최근에 이제 금값 많이 올라가고 하도 뭐, 관세가 어떻다. 응? 뭐 이러다 보니까 금값 지금 계속 뭐 올라가고 있는데, 부동산으로 본다면, 우리 충청권, 전라권, 뭐 이쪽 동남권보다는 이왕이면 서울이고, 서울에서도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마포, 용산, 성동, 이런 데들이 비교적 안전 자산인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외곽으로 갈수록 조금 더 내려갈 때 더 내려가고 올라갈 때 더 늦게 올라간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추이들도 분명히 입찰가를 쓸 때 반영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런 지력, 소위 말하는 중하급지라고 하더라도 개발 호재가 있다거나 교통 호재가 있다면 실거주 가치가 올라가니까 느낌은 달라지고 경쟁률도 조금 더 관심이 있어지고 DCO는 좀 더 많아지겠죠. 우리 그런 현상들을 지금까지 봐왔잖아. 최근까지 있던 GTX가 그랬고 그 전에 개통했던 신림선이 그랬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또 서해선이 그랬고,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 내용도 다 지금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그렇죠? 또 패스하고. 자, 그리고 이제 경매시장 넘어가 볼게요. 자, 봤더니 경매시장으로 여기 좀 주황색들이 뭐냐면 진행된 건수를 얘기하는 거야. 진행된 건수. 자, 2월 달에 진행된 건수가 약 2,400건. 그리고 4월 달에 3,100건.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한 2,500건, 2,500건에서 한 2,000, 3,500건까지가 꾸준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면 1년 단위로 하게 되면 지금 이게 지금 전국이죠, 전국. 아파트만 본 거예요, 아파트만. 그러면 1년 단위로 보게 된다면 지금 한 3만 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낙찰가율도 전국적으로 아파트만 봤을 때는 약 한 85% 선. 그러면 요것만 보더라도 지금 전국 아파트가 84%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 모양이 서울이든 경기든, 응? 또는 전체 우리 지방까지 포함한 지방도 여기 경기도랑 비슷하게 이렇게 했다가 팍 올랐다가 이렇게 됐거든. 지방도 이렇게 되는 거 있고 이렇게 되는 거 있고. 그렇다면 어느 시점이든 간에 일단 그 당시의 매가보다는 경매니까 싸게 사는 거잖아요. 이렇게 싸게, 그렇죠? 싸게 산다고. 그러다가 올라갈 때는 쭉 더 따라붙지. 떨어질 때는 경매는 더 떨어져. 이렇게 떨어져. 그렇죠? 그다음에 또 가파르게 올라가. 그다가 또 떨어질 때는 또 더 떨어져. 이게 구간이 좁든 넓든 간에 일단 일반 시장보다는 싸게 산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볼 때 지금 85% 정도의 낙찰가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계속 지역별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서울은 강남 4구하고 마용성급에서 이미 가장 그 최고가였던 2021년 하반기에 그 금액까지 오버했던가 아니면 다가가던가 이런 시점에 있을 때 지금 서울 아파트인 경우에 93%. 그럼 이것만 보더라도 한 시세보다 한 7%, 감정가를 시세로 본다면 한 7% 정도는 시세보다는 경매가 조금 싸게 낙찰을 받아가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얘기는 했었고.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봤을 때, 자, 일단 지역 용도 자금을 보고 일반 매매 물건이나 경매 물건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지역 중에는 상급지가 있고 하급지가 있어요. 그렇죠? 상급지는 가격이 비싸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고, 그렇죠? 하급지는 가격이 저렴하고 사람들이 덜 좋아하는 거고. 그러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토종합계획이든 도시기본계획이든 생활권계획이든 간에 중급지, 하급지가 지금 요 모양이니 얘네도 균형 발전 시켜주기 위해서 개발 호재를 넣자.
교통호재를 넣자. 그렇게 만들어진 그 거점 단위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3도심, 7광역중심, 12지역중심 또는 모든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에도 첫 번째 거점, 두 번째 거점, 세 번째 거점을 나눠 놓으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뭐 잠실에 있는 25억 아파트를 매매나 또는 경매로 못 들어가도 하더라도 중급지, 하급지에서도 개발호재, 교통호재를 찾아가다 보면 오히려 더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자,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게 일반 매가라면 일반 매가보다 경매가 요 곡선보다는 더 낮게 낙찰을 받으니까. 그쵸? 하급지일수록 더 싸게 받고 상급지일수록 더 비싸게 받아요. 이해돼요? 상급지일수록 경매 낙찰가가 올라가고 하급지일수록 경매 낙찰가가 떨어진다고. 그쵸? 아파트일수록 경매 낙찰가가 올라가고 빌라일수록 경매 낙찰가가 떨어져요. 그렇죠? 4세대라 하더라도 딱 그 한 2년 차 다세대는 낙찰가가 올라가고 23년 차 다세대는 낙찰가가 떨어진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더 싸게 받은 건 하급지이고 더 싸게 받은 건 입지가 좀 떨어지는 다세대 빌라인 거지. 그렇죠? 그것들을 판단하고 물건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교통호재가 받쳐줘. 개발호재가 받쳐줘. 근데 그게 10년 뒤의 일이 아니래. 이제 3, 4년이면 된대. 그러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게 물건들을 찾아가는 그런 연습도 해 보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상급지죠. 여기 보면 지역 용도 자금에 따른 낙찰 결과라고 했어요. 아까 우리끼리 얘기한 게 있죠. 자, 경매는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뭐라고 했냐면 선행시장이라고 했어. 아이고. 자, 선행시장이라고 우리끼리 얘기를 했어요. 먼저 움직이는 시장이래. 근데 해도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우리 송파구는 안 봐도 그냥 엄청난가 보다. 그럼 경매는 어떨까 보자고요 한번. 자, 잠실동이네 얼마 전에 토지거래 해지된대. 물론 경매니까 전혀 상관없죠. 토지거래 허가가 있었더라도 경매는 상관이 없었다만 여기 잠실 우성 버튼이 낙찰가율로만 볼게요. 87%. 그렇죠? 근데 얘만 그래. 얘 밑에 볼게요. 108%. 감정가가 19억이 이게 언제예요? 2025년 1월 6일자예요. 응? 1월 6일자. 바로 지지난달에. 근데 19억 2,800만 원에 나왔던 트리지움, 엘리트라고 하는 트리지움이 19억 2,800에 나왔는데 20억 7,900 낙찰. 108%. 그 다음에 레이크 플레이스 또 엘리트 네, 엘스 리센트 트리지움 하는 그 다음에 레이크 플레이스까지 얘 27억 2천 나왔는데 바로 27억 2,100만 원 썼어. 100%. 그죠? 그 다음 밑에 엘스 트리오가 다 나왔어 지금. 그쵸? 상대장. 얘 21억인데 23억 1900. 110%. 뜨겁죠? 뜨겁죠? 자, 일반 매매 시장도 뜨거워. 토지거래 허가 해제되면서. 근데 경매 시장은 또 여전히 뜨겁죠? 여전히 뜨겁죠? 경매 시장은. 앞으로 더 뜨거워지겠지. 일반 매매 시장도. 그쵸? 리센트 또 나왔네? 제가 고른 거 아니야. 그냥 날짜별로 놓은 거야, 지금. 얘 25억에 나왔는데 얘도 105%, 26억. 그쵸? 그리고 잠실동 얘 엘스, 리센트 다 걔네들이네. 얘도 101%, 99%. 그렇죠. 좀 전에 무슨 얘기했어요? 지역이 셀수록 선행시장에서 움직이는 경매도 뜨거워. 앞으로 더 뜨거워질 것 같으니까 일반 매물을 살라고 했더니 갑자기 집주인이 1억을 올려. 안 팔아. 막 이러고 있어. 근데 경매는 잡을 수는 있잖아. 잡을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매 물건이 층 동향에 더 좋은 물건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 물건은 과연 얼마나 싸게 받았을까? 호가가 올라가고는 있지만 옆에 있는 거랑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옆에 있는 거. 이제는 금천구 다세대 볼게요. 자, 물건의 위치는 똑같이 서울이지만 송파구에서 금천으로 바뀌었어. 다들 선호하는 강남 4구의 송파 얼마 전까지가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투기과열지구인 송파구인데 여기는 서남권의 금천구예요. 그리고 종목도 아파트에서 다세대로 바꿨어. 그러면 선행시장인 금천구 다세대에 이 낙찰가율도 변하지. 요거는 뺄게요. 이거는 저기 선수님 차 있는 물건이니까. 자, 봤더니 금천구 독산동 83%, 2억 1,700에 나왔는데 1억 7,900 정도 낙찰. 그죠? 금액대가 지금 거의 10분의 1 이상이 줄었습니다. 앞에 거는 툭하면 낙찰가가 20억대야. 앞에 거는. 그쵸? 송파 아파트 거.
그런데 금천구 다세대 갔더니 낙찰가가 거의 1, 2억대예요. 그쵸? 10분의 1 이상 줄었어요. 자, 또 금천구 독산동 2억 4,500에 나왔는데 2억 200, 83%. 금천구 시흥동 물건 3억 7,900에 나왔는데 2억 7,700, 73%. 독산동 1억 9,500, 1억 7,500 낙찰, 2억 7,600, 1억 9천 낙찰 69%, 3억 3,200 감정가, 2억 7,800, 84%.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더 싸게 받은 애들은 얘네들이야. 경매의 원칙에 근거한다면 더 싸게 받은 건 얘네들이에요. 그렇죠? 덜 싸게 받은 건 얘네들이야. 그렇죠? 그러면 경매에 입각해서 싸게 받는 거에 목적을 둔다면 이쪽으로 가는 게 맞아. 그런데 내가 보유를 길게 하려고 그래. 길게 하려고 그래. 2년 이상 가려고 그래.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상급지이고 좋은 물건이라고 해. 그러면 비싸게 받더라도 나중에 올라가니까 이거 가져가는 거라고. 그런데 하급지라고 하는 것들은 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물건을 이쪽으로 지역을 바꿔버리면 더 싸게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면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여기는 물론 호재가 많지. 잠실동이면 어마어마하죠. 국제교류 복합지구, 잠실운동장, 현대 GBC, 엄청나지 뭐. 이쪽에 탄천개발 등등등등. 응? 올림픽공원 옆에 있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잠실 종합운동장 리모델링도 하고. 그러면 얘네들은 호재가 없어? 호재가 어마어마해요. 우리는 막연히 안전자산 있으면 있는 대로 여기다 넣자 하지만 여기도 호재가 많다고. 금천구에. 그래서 우리가 지역 분석을 공부를 하는 거죠. 막연히 독산동이 어디야? 시흥동이 어디야? 듣도 보도 못했네. 이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개별적인 25개 구든 경기도 28개 시든 계속해서 우리가 지역 분석을 하고 손품 팔고 발품 팔면서 물건 계속 골라보는 연습하고 낙찰가 모니터링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렇게.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조금 말씀드렸고 요거 외에도 더 추가적인 사항들이 있다면 이런 거겠지. 지금 우리 금리가 2.75로 내려봤죠. 그렇죠? 금리가 정말 환상적이었죠. 옛날에 1% 초반이었을 때 그러다가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이제 좀 이 정도까지 내려왔었어. 그렇죠? 이 정도까지. 그렇죠? 그래서 예전보다는 그래도 예전 아주 높았을 때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금리 적으로는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긴 했지만 아직도 뭐 낮다고는 말을 못하죠. 왜냐면 이게 기준금리가 2.57%라는 거지 실질적으로 대출 받을 때는 가상금리가 더 붙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통 낮게 받아도 한 4%, 좀 높으면 5%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그 혜택을 받아야 뭐 2, 3%짜리 대출이 나오고 그리고 대출도 이제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되면서 여러 가지 뭐 DSR도 보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여전히 한계에 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시장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돈이 안 돌아가고 이렇다 보니까 지금 경매 입찰할 때도 뭐 보증금 문제, 잔금 문제가 있지만 거꾸로 얘기한다면 이런 이슈 때문에 경매 물건이 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량 물건을 고를 수 있는 또 폭이 더 넓어졌네. 그렇죠? 그럼 다시네 선정을 해야 돼. 물건이 많아졌대. 그러면 그 많은 물건들 중에서 응? 그 많은 물건들 중에서 이제 내가 우량 물건을 골라야 돼. 그럼 다시 또 똑같은 얘기가 나와야 돼. 지역 고르고 용도 고르고 자금 골라야 돼. 근데 어떤 지역을 골라야 될지를 몰라. 더군다나 개발 호재 있는 지역, 교통 호재 있는 지역을 몰라. 우리 동네도 몰라. 저 앞에서 하는 공사가 무슨 공사인지도 몰라. 민원노.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자라는 취지에서 오늘 특강을 한번 준비를 했고 3월 달에 이 관련된 그런 수업들도 좀 진행되는 게 있어서 이따가 그런 부분도 잠깐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자, 기존에 저한테 그 지역 분석반 수업 듣고 실전 인증반 수업 들으신 분들 제가 뭐라고 강조를 했냐면 교통 호재, 개발 호재가 없는 데가 없다. 전국이 그래, 전국이. 전국이. 더군다나 수도권이면 더하고. 그렇죠? 전국이 다 개발이야. 근데 그 중에서 수도권도 이런 개발 호재가 장난이 아니고 서울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나게 많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상급지에서 하급지까지 다 있어. 수도권도 마찬가지. 전국도 마찬가지야.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그러한 개발 호재 또 정비 사업 이런 거 말고 그 중에서 교통 호재만 좀 보려고 해요.
응? 교통호재. 근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35년 개통이다. 또는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얘 다 탈락했다. 요런 거는 시간이 걸리잖아. 보통 우리 전세 갭 투자 해서 한 바퀴 하면 2년이잖아요. 2년. 그쵸? 그러면 두 번 정도 4년 보유. 4년 보유한다면 전세 두 바퀴네. 그죠? 4년 보유. 그러면 이 전세 두 번 정도 돌릴 정도 안에 개발 호재가 실현되는 그런 물건이 조금 더 안전하겠죠. 조금 더 차익 실현이 빨라지겠지. 다른 데보다. 그쵸? 그래서 서울 수도권 눈여겨볼 개발 호재 중에서 교통 호재만 한번 몇 가지만 한번 보자. 이 내용을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자, 이 표를 보시면 지금 서울 수도권에 있는 노선이 정말 촘촘하게 막 짜여 있죠. 이 중에서는 지금 이미 개통이 된 것도 있고, 개통이 아직 안 된 것도 있고, 이렇게 많아. 그런데 제일 붉은색으로 만들어진 노선을 보게 되면 그게 바로 GTX예요. 자, 요거 옛날에 김문수 도지사 때 나왔던 거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그때 나온 거 옛날부터 GTX를 얘기를 했어요. 10년 전에 수업할 때도 GTX를 얘기했다고. 그런데 언젠가는 실현되겠지 하다가 작년에 드디어 실현이 됐잖아. 작년에 그게 A부터 밑으로부터 갔잖아요. 요거 지금 그 머스타드 색깔, 요 색깔, 그쵸? 요 색깔이 먼저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먼저 됐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GTX B라는 애가 가겠지. 그렇죠? 얘도 굵은색으로 갔지. 이렇게 굵은색으로, 이렇게. 그죠? 이렇게 올라가고, 제일 크니까. 그리고 GTX C, 여기 의정부 덕정에서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또 여기 수원. 자, 요거는 한 2년 정도 그때 나왔던 거고, 지금은 이제 더 위로 올라가게 돼 있죠. 여기 동두천도 가고, 밑에 평택도 가고, 그다음에 여기도 춘천도 가고,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건 GTX A, B, C까지일 것 같은데, 여기 촘촘한 거 되게 많잖아. 지금 보게 되면. 되게 많죠? 그래서 여기 살짝만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여기 월곶이라는 데가 있네? 월곶. 시흥 월곶이죠? 월곶에서 쭉 가서 인덕원 지나서 판교 가는 월곶 판교선이 곧 개통합니다. 제가 말하는 곳은 아까 얘기했죠? 4년 이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4년 이내. 4년 이내. 또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여기 노원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노원사, 여기 시흥대하라고 되어 있고 시흥대하 노원사에서 이렇게 가고 또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 것도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우리 신구로선이라고 하는 게 시흥대하에서 또 이제 목동 올라가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또 우리 이쪽에서부터 여기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라고 하는 안산인데, 그쵸? 그 다음에 이쪽이 지금 시흥시청이에요. 시흥시청하고 안산 한양대학교에서 여기 광명 지나서 위로 쭉 올라가서 우리 영등포 여의도까지 가는 신안산선도 개통이야. 그죠? 신안산선도 개통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6호선 은평구 세전역에서부터 이쪽 고양시청까지 가는 게 또 고양선이야. 근데 얘는 좀 시간이 걸려. 시간이 걸려.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암사라고 되어 있고 여기 별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8호선이야. 이미 개통을 했어.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남양주가 있고 여기 강동이 있죠? 자, 이건 뭐야? 9호선 연장선이야. 이것도 시간이 걸려. 시간이 걸려요. 지금 우리 그 보훈병원까지 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하남 검단산 있는 거 상해리 있고 이건 5호선 이미 다 뚫렸어. 개통됐어. 그죠? 여기 개통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성남 수정구 창곡동이라는데 하남시 사검동 또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위례신도시하고 경기 광주 삼동에 있는 걸 연결시켜주는 라인이 위례 삼동선이에요. 이것도 좀 걸려. 그쵸? 좀 걸려. 그 다음에 우리 요 밑에 보면 여기 인덕원 있고 인덕원에서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동탄까지 내려가는 라인 이게 인덕원 동탄선이야. 인덕원 동탄선. 요것도 좀 걸려. 그렇죠? 요것 좀 걸려. 그 다음에 GTX-T 이것도 GTX A, B, C A만 지금 A만 됐고 B하고 C는 착공을 했지만 2030년 후를 내다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그래프 한 장에 수도권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개통이 끝난 게 있고 완료된 게 있고 또 임박해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전히 ing인 것도 있어.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요걸 보자는 거예요. 임박한 거. 자, 임박한 거 내일 개통한다는 게 아니라 4년, 4년 미만에 개통할 라인을 한번 보자는 거지. 그리고 아까 중저가, 하급지라고 하더라도 가격은 10분의 1로 줄고, 그쵸? 많게는, 적게는 5분의 1까지 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싸게 낙찰 받는데, 나만 아는 호재가 있네? 교통 호재가 있네? 근데 그 호재가 4년 안에 개통이 되네? 그럼 눈빛이 달라져요. 우리 서해선 중에 원종역이라는 데가 있어, 원종역.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원종역. 서해선에 있다고, 원종역이. 잠깐 그 지도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원종이라는 데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서울 얘기만 할 건데, 잠깐 얘기를 꺼낸 김에, 자, 여기가 지금 경기도 부천이에요.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보죠. 음. 자, 서울 경계선 보는 겁니다. 서울 경계선. 이게 지금 서울 경계선이에요. 자, 이게 서울 경계야. 이게 서울 경계인데 지금 부천이라는 동네에 보니까 여기 서울에 있는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하고 딱 붙어 있어. 그쵸? 그런데 우리는 부천보다 광명 좋아해, 과천 좋아해, 성남 좋아해, 하남 좋아해. 왜? 센 동네 옆에 있으니까 송파, 강동, 서초, 강남 그다음에 이런 데들이 있으니까 이런 데를 좋아하는데 제일 강서 쪽의 외곽인 부천시를 덜 좋아했지만 가성비가 높다고 부천은 그래서 단기 매도 투자들을 많이 하는데 지역 중에 하나가 부천이에요. 조금 멀리 가면 고향 가고 더 멀리 가면 고향 좀 가까이 가면 김포 가고 고향 가고 이렇게 가는 거라고 부천을 그래서 자주 가 자주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원종역이라는 건 원종역이라고 한 건 바로 강서구, 양천구랑 맞붙어 있죠. 여기 강서구, 여기 양천구인데 바로 옆이잖아요. 여기 원종역. 근데 이 원종역이라고 하는 데가 여기인데 여기 지금 여기가 원종동인데 이 원종역이 없었다고 원래는 없었어요. 그리고 개발 공사를 몇 년 동안 했어. 저는 알지. 지나다닐 때마다 여기 역 들어오는 데야 앞으로. 이 앞에 있는 상가든 이 앞에 있는 단독주택이든 이 앞에 있는 다세대 빌라 지분이든 간에 가격이 가치가 바뀔 거야라는 걸 알고 있지. 근데 공사 시작도 안 했는 걸. 근데 이미 보고서에 다 나와 있잖아. 지연될 뿐이지. 그러다가 뭘 땅을 파고 막 뭐가 그 역같이 하니까 이상하네. 역 같은 게가 올라와. 그러다가 원정역 간판을 만들어 놨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아는 거지. 와, 우리 동네에 역 생겼다. 그러면 이 서해선이라고 하는 이 역을 타면 뭐가 좋아져? 환승을 지금 원정이잖아요, 여기. 여기가 원정역인데 하나만 더 가면 김포공항이야, 지금. 김포공항역이라고요. 자, 김포공항만 가잖아요? 5호선 타죠? 3호선 타죠? 공항철도 타죠? 김포 골드라인 타죠? 그쵸? 이런 라인이야, 지금. 그쵸? 그러니까 원정역에 여기 근처에 사시는 다세대 또는 뭐 이런 단독주택 이런 분들 또는 임차인들도 이거 서해선 타고 함정역만 가면 5호선 타고 충정로 가고 마곡 가고 여의도 가고 고속터미널 3호선 타고 가고 공항철도 타고 우리 홍대 입구 가고 서울역 가고 골드라인 타고 김포공항에서 골드라인은 김포 쪽으로 가는 거꾸로 하는 거죠 이렇게 김포, 풍무, 뭐 사구, 걸포, 운양, 장기, 마산, 구례, 양촌 이쪽 애들까지 가는 거 이게 원정역의 효과라고. 그런데 아시는 분은 이거 하나밖에 모르면 안 돼. 이 원정역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여기 또 하나의 더블 역세권이 들어가게끔 또 하나의 라인이 들어가요. 그게 여러분 들어보던 원정 홍대선에서 대장 신도까지 연결하는 대장 홍대선이에요. 그럼 얘는 더블이 돼버려. 원종역은. 그쵸? 그러면 이 원종역이란 동네 우리 하급지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구로구 신도림동 같은 거 보게 되면 하급지잖아 지금. 구로구 신도림동하고 얼마 안 멀어요 지금. 구로구 신도림동 지금 요 밑에가 지금 신도림동이란 말이에요. 밑에가 얼마 안 멀어요. 그쵸? 근데 가격은 신도림에 있는 이편한 세상들 막 10억 하고 있는데 여기 가면 가격이 한 3분의 1 가격으로 떨어지네. 그쵸? 근데 호재가 나왔네. 실거주가 붙네. 그쵸? 그리고 팔 때 원정역이 앞에 있는 건 안 해. 근데 또 나중에는 대장 홍대선까지 들어온대. 그러면 얘 더 뜨지. 이런 물건들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연습을 지금 해보는 거라고. 이거 뭐야? 해보는 거라고. 그래서 몇 가지 교통 호재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일단 GTX부터 해야 되는데 뉴스 모니터링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아마 기사에 대해서 많이 아실 거예요. 자, 일단 GTX A라는 노선은 여기 글자가 작지만 제가 그 말로 할게요.
자, 여기 지금 GTX A 라인이 여기 파주 운정. 원래 파주 운정에 경의중앙선 운정역이 있지만 걔랑 GTX 운정이랑은 급이 다르지. 급이 다르죠, 급이. 요 GTX 운정에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와서 여기 서울역까지 요 윗부분, 윗부분, 여기 삼성 윗부분,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작년도 우리 말에 개통됐잖아, 말에. 그쵸? 작년 말에 개통됐죠. 그리고 밑에 있는 거 삼성 패스하고 여기 수서에서부터 동탄까지 가는 것도 작년 상반기 때 개통을 했죠. 그래서 동탄이 우리 그 롯데캐슬 우리 동탄역 롯데캐슬 있잖아요. 그거 지금 그 우남 퍼스트비라든지 포스코 더샵이라든지 하나 꾸매그니 다 역전시켰잖아. 주상복합이고 앞에 백화점이 있고 이거 이미 알고 있었거든. GTX가 앞에 들어온다는 거. 그래서 대장을 바꿔버렸잖아. 아파트 대장을. 그렇죠? 그리고 운정도 사실 죄송합니다만 파주에 계시는 분들 운정이 좋기는 좋지만 아직은 인프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그렇죠? 이제 더 발전이 돼야겠지만 그렇죠? 아직은 많지는 않지. 운정 근처에 물론 뭐 야당동 이런 데 가면 상권 좋고 활발하고 하지만 GTX 운정역 근처는 이제 운동 신도시 이게 신도시잖아 거기 하나하나 막 더 들어오고 하는 거니까 시간이 걸리죠. 신도시니까. 그런데 GTX B하고 그러면 GTX C도 마찬가지 GTX A처럼 앞으로 큰 호재이긴 한데 요거는 기간이 멀어. 우리 GTX A는 지금 우리 좀 했지만 2024년 개통을 했는데 C는 2030년 갈 것 같아요. B도 2030년 갈 것 같아. 그럼 아까 제가 얘기했던 기준에는 안 들어가네. 제가 한 4년치 보자 그랬잖아. 지금 2025년이잖아요. 그럼 2029년 안에 될 만한 걸 보자는 겁니다. 물론 계속해서 이제 이 호재 를 연결시켜가지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겠지만 빨리 실현되는 그런 건 아니다. 그거에 비한다면 GTX D라든지 GTX E라든지 GTX F는 뭐 아주 먼 나라 얘기고 그렇죠? 아주 먼 나라 얘기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 GTX급이 아니라 다른 거 뭐 있나 볼게. 이제 빨리 오는 거. 자, 몇 가지 들어갑니다. 이제 첫 번째 지역 분석 수업 많이 듣는 분들 제가 이 얘기 엄청 많이 했어. 동북선. 여기 동북선 이 역을 다 가봤어요. 임장할 때마다. 임장하는 기수들이 매번 다르니까 요 임장 그 역사 들어오는 자리를 다 가봤다고 그동안에 임장을 하면서. 그러면 다 지금 파고 있어. 파고 있고 들어오고 이제 여기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야, 이제는 좋아하겠지. 옛날에는 맨날 먼지 나고 막 이렇게 다다다다다 하고 막 땅 파고 하니까 시끄러워. 왜 그러는 거야? 근데 동북선 들어오는데 동북선. 그러면 동북선 타면 뭐가 좋아져요? 많이 같이, 자, 예를 들어서, 상계동에 산대. 응? 그 다음에 우리 은행사거리, 중계동. 중계동이 중계역도 있긴 하지만 학원 가는 지하철에서 한 15분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학원가 쪽에 동북선 들어와. 상계동 사러, 은행사거리 사러. 그런데 어디까지가? 여기 4호선 타는 미아 사거리까지 가게 되면 사당가지, 과천 가죠. 그죠? 그 다음에 고대까지 가면 6호선 환승하죠. 6호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밑에 내려갔더니 제기동, 1호선 환승하지. 그쵸? 그 다음에 왕십리 여기는 GTX C 들어오는 데고 이미 수입문항선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2호선도 있고 이런 동네잖아 지금 C. 그러면 이런 핵심이 되는 환승이 되는 라인들을 갈아타는 게 생긴단 말이야 여기 다 하나씩 하나씩 그쵸? 그러면 이 동네들은 좋아지는 거지 그쵸? 그러면 지금 보니까 서울이 크게 5개의 권역이라고 했는데 이 지금 위에 빨간색으로 쳐놓은 권역이 무슨 권역이에요, 여기? 우리 공부하신 분들. 동남권, 동부권, 응? 서부권, 서남권, 도심권. 어디예요, 여기? 어디야? 무슨 권역입니까? 응? 여기 지금 요 윗부분 보시면, 아이고, 윗부분. 지금 동북권이죠? 동북권이죠? 동북권. 그쵸? 그러면 동북권은 일단 노두광이 있는 데잖아. 우리 서남권에서 중하급지 하게 되면 금관구 제일 많이 얘기하잖아요. 금관구. 금천구, 구로구, 관악구. 그쵸? 그 다음에 요 동북권에서는 노도강,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여기잖아, 지금. 그쵸? 여기 노원구. 노원구, 그쵸? 노원구, 성북구, 이렇게 내려가잖아. 그럼 노원구 쪽에서 중하급지고, 아까 기억나죠? 노원구, 요거 기억나죠? 3년 전에 최고가에 비해서 지금 17%가 빠져 있다고. 중하급지가. 그런데 중하급지라고 호재가 없어? 노원구만 가더라도 우리 상계, 주공, 재건축들 엄청나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동북층도 있잖아.
그러면 다 똑같은 노원구가 아니라 남들은 잘 몰라. 동북선? 뭐래? 지하철 2호선, 3호선 아는데 동북선이 뭐래? 이러고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요 지금 노원구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역들을 지나가요. 그쵸?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월계동 다 지나가잖아, 지금. 거기에 하나씩 하나씩 동북선이 생긴대. 언제 생길 건데가 중요하잖아. 언제 생길 건데 했더니 2020년 8월 달에 착공했고 2026년 7월 달에 개통 예정이래요. 1년 남았네. 1년 반. 1년 반. 그죠? 1년 반 남았다는 사실을 이미 5년 전부터도 알았겠지. 계속 들어가고 팔고 했겠죠. 근데 이제 곧 실현되죠. 곧 실현되죠. 근데 하급지래. 그리고 위치가 이 동북선에서 살짝 거리가 한 10분 정도 거리가 있대.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남들 다 물론 잠실 함부로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잠실이다, 마포다, 뭐 여의도다 들어갈 때 이런 거 가격대별로 골라가면서 호재가 있는 지역으로 고르면 나중에 빠져나올 때도 이런 호재가 실현되잖아. 그러면 지금은 들어가서 1년 반 기다리면 그렇죠? 그렇게 보자고 하는 게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동북선이에요. 동북선. 그렇죠? 이 동북선 이 후제들 보게 되면 여기 보다시피 뉴타운들도 하지나가 기름 뉴타운. 그렇죠? 기름 뉴타운, 미아 뉴타운, 장흥 뉴타운, 장흥 뉴타운, 중앙 뉴타운. 뭐 이런 데들 지금 가까운 데들이 이렇게 막 중간에 있잖아요. 물론 중앙은 좀 멀죠. 이렇게 멀죠. 이 뉴타운들을 많이 지나가는 라인이 요 동북선이라. 그러면 요 근처에 있는 물건들을 잘 찾아보고 권리 분석하고 이렇게 해보면 남들보다 조금 더 물건 선정이 스마트해지겠죠. 가격 대비했을 때. 그리고 또 하나. 얘는 동북선보다 더 파급 효과가 크죠. 신안산선이라고 하는 것. 왜냐? 동북선은, 동북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서울이네. 그죠? 동북선은 서울이야, 서울. 경전철 라인 같이 지금 이 상계에서 왕십리까지. 그런데 신안산선은 이건 광역이에요. 이거는 서울만 있는 게 아니야. 물론 서울로 가야지. 수도권에서. GTX가 좋은 이유가 서울에 있는 주요 일자리인 종로구, 중구가 있는 한양 도성하고 강남하고 영등포, 여의도하고 이런 데를 가게끔 하니까 우리 GTX가 좋은 거잖아요. 자, 다시 GTX 넘어갈게요. 동두천, 춘천, 또 우리 어디 볼까요? 여기 뭐 남양주 평내호평, 또 인천에 있는 영종, 그 다음에 여기 인천 검단, 파주 운정, 그리고 여기 평택, 동탄, 수원. 얘네들이 GTX를 그렇게 기다렸던 이유는 이 라인이 가는 걸 봐보라고. 지금 시위 갔더니 어딜 간대. 나중에 일이지만 2028년도에 삼성 가요. 그 다음에 지금은 수서까지 와 있고, 그 다음에 얘 운정에서는 지금 서울역까지 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B나 C를 타게 되면 나중에 이 C는 청량리를 지나가고 또 삼성을 지나가네요. 그렇죠? 그리고 GTX 요 C가 그렇고 B도 보게 되면 얘가 어딜 지나가냐면 여기 보다시피 여기 또 이렇게 올라가서 서울역 지나가고 청량리 지나가고 그렇죠.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야. 가장 일자리가 많은 그런 주요 도심을 가기 때문에 얘네들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GTX를 제일 크게 영향을 받는 애들이니까 왜 빨리 간대. 기존에는 1시간 반 걸리는 거리를 GTX 타고 30분 이내로 들어와 버려요. 30분 이내로. 그랬더니 4천 원이든 5천 원이든 하루 평균 10,000원 교통비를 내면 30분 내로 끊어. 편도 30분 이내로. 그럼 1시간이면 왕복으로 그 돈만 원 내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 기다리는 거지. 그런데 GTX뿐만 아니라 지금 요 신안산선도 보게 되면 3도심이라고 하는 영등포 여의도가 여기 있잖아, 지금. 그럼 누가 좋아져? 여기도 아까처럼 얘네가 좋아지는 거겠네. 얘네가 멀면 멀수록. 왜? 신안산선 타고 일자리 많은 여의도까지 또는 영등포까지 얼마나 걸린대요? 여기가 지금 시흥시청이에요. 시흥시청에서 일자리 많은 이 여의도까지 여기서 딱 가고 쏘는데 20분대로 끊는데요. 완전 바뀌죠? 지금 여러분들이 시흥시청역이라고 해서 우리 그 서해선이 지금 있습니다. 시흥시청에. 근데 그게 신안산선까지 개통을 하게 되면 시흥시청에도 구축 아파트들, 신축 아파트들 많이 있거든요. 많아요.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뭐 구로구 금액보다도 반에서 반 살짝 넘는 금액밖에 안 돼.
그런데 거기 아파트에 산다 하더라도 여의도까지 20분대로 끊는데요. 그럼 입지가 완전히 바뀌는 거지. 그럼 또 이런 질문 해야지. 그래서 언제 생길 건데 10년 뒤에? 이렇게 물어봤더니 신안산선이 2027년 개통 예정이래요. 내후년이네. 벌써. 벌써. 그쵸? 옛날에 계속 공사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 야 저거 돼야 되는데 저거 돼야 되는데 기다렸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서남권에 구로구, 금천구 이런 분들 또는 영등포구 이런 분들 그렇죠? 더 멀리서는 안산, 시흥 이런 데들. 그런데 이제 개통을 2년 남겨놓고 있어. 그렇죠? 아까 동북선 1년 남겨놓고 있어. 1년 남겨놓고 있어. 다르지. 느낌이 다르죠.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안산 여기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여기에서부터도 안산에서 여의도까지도 뭐 마찬가지로 급행은 20분대래. 시흥시청도 20분대래. 획기적이죠? 그러면 마찬가지지. 멀수록 더 호재죠. 멀수록 더 호재죠. 가격이 싸지. 프라이스가 싸죠. 프라이스가 싸죠. 그쵸? 그럼 이런 데는 동네 보면 되잖아. 선부, 초지, 원곡, 원시, 한양대, 호수, 중앙역, 성포역 이런 데들 목감역 올라갈수록 비싸죠. 점점 목감 비싸요. 목감 10억 넘는 것도 있어. 그다음에 여기 광명 말하면 뭐예요? 광명인데 그죠? 응. 그리고 그런데 아까 금천구 시흥동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멀리 있는 아파트보다 더 직주 근접이 가까운 금천구 독산동, 금천구 시흥동 이런 데에 다세대가 싸게 받는다고 했잖아. 아까 송파구 잠실동보다. 왜냐면 여기 아까 금천구 독산동 낙찰가율이 70%대, 80%대 그랬어요. 그렇게 싸게 받는데 여기 신안선생이 들어가 얘들도 호재인데 독산 시흥사거리에서 여의도까지 그냥 바로 가버리지. 한 방에. 그쵸? 그런데도 무시할 거예요? 독산동, 시흥동 무시할 거예요? 신안선생이 들어오는데? 내후년이면 들어오는데? 여의도까지 바로 쏠 건데? 거기다가 빌라가 5년 차밖에 안 됐어. 괜찮지. 그거는 단타가 아니라 보유도 괜찮아. 보유도 공급이 부족하니까 그쵸 이렇게 물건도 골라볼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공개 월판선 월판선 잠깐 얘기했지만 시흥 월곶에서부터 우리 성남시 분당구 홍교 가는 라인이 월판선이에요. 자, 월판선 어디 얘도 광역이죠. 시흥에서 출발합니다. 자, 우리 신안선선 다시 한번 볼까? 시흥이 아까 광역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 우리 음, 여기 지금 보면 여기가 한양대죠. 한양대 안산시입니다. 안산시 안산 계속 안산에서 올라갔다 시흥 갔어요. 시흥 갔다가 광명 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안양 가네. 이렇게 계속 바뀌고 있죠. 그다음에 왼쪽도 시흥 갔다가 시흥에서 시흥 안산 그다음에 안양 광명 이런 데 지나서 서울 인서울 하는 거지. 이게 광역이죠, 지금. 그렇죠? 그런데 월판선도 광역이죠. 자, 시흥 갔다가 광명 가고 안양 가고 안양 왜 이렇게 좋아져? 안양 왜 이렇게 좋아지죠? 그렇죠? 안양의 월판선이 무려 4개가 들어오래. 안양의 월판선이 4개가 들어와.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안양하면 평촌밖에 몰라. 남들 다 좋아하니까 평촌밖에 몰라. 평촌에 학군이 좋대. 재건축도 해야 된대. 백화점도 있대. 관공서가 다 물려 있대. 그러면서 안양은 평촌밖에 모르고 만안역, 관악역, 석수역, 응? 또 안양 종합운동장역 이런 데를 몰라. 호재가 다 제가 얘기한 지역들이 다 호재가 있는 안양 지역들이야. 가격이 더 저렴해. 근데 정비사업들 끝판왕이야. 그 다음에 교통호재 인덕원 농산선에다가 월급평에서 막 다 들어오는 라인들이 수두룩해. 근데 몰라. 나는 알아. 여기서 나는 우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우리가 그 물건들의, 다세대를 들어가든 아파트를 뭐 한 동, 두 동짜리 들어가든 그건 느낌은 다른 거예요. 언제 될 건데. 언제 봤더니 21년 4월 달에 착공을 했고, 27년도에 개통 예정이래. 이것도 내후년이네. 우리가 공인중개사 공부했을 때 또는 그 전투적으로 우리가 그 부동산 투자 공부를 했을 때 재개발, 재건축 공부하고 청약 공부하고 분양권 공부하고 또 최근에는 대출 공부하고 세금 공부하고 정말 뭐 수백만 원을 썼어. 그죠? 그런데 이런 지역들을 알아야 물건을 잡지 매매를 하든 청약을 하든 경매를 하든요. 근데 그거 모르고 그냥 누가 추천하는 거 쑥 들어갈 거예요? 안전마진이 얼마나 될 줄 알고. 우리가 들어가면 일단 나와야 되잖아. exit 해야 되는데 내년에 나올지 2년 뒤에 나올지 4년 뒤에 나올지 모르잖아. 그렇죠? 근데 나올 때 상황이 좋아지면 예를 들어서 공급 물량이 적다든지
주변에 인프라가 올라간다든지, 그렇죠? 또는 뭐 아주 좋은 학교가 생긴다든지, 외국인 학교가 생긴다든지, 그렇죠? 또는 뭐 복합 체육시설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이런 역들이 생긴다든지 하면 좋은 건데 우리는 그 중에서 교통 호재만으로 보고 지금 물건들을 한번 찾아보겠다고 보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렇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지. 지금 여기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얘네들이 달려가고 있는 거야, 지금. 판교를. 판교는 신분당선이잖아. 그렇죠? 여 판교에서 신분당선 타면 강남 금방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먼 애들이 더 좋아지는 거네. 저 좋아진다는 거는 더 가성비 있게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 봐야지. 월곶, 장곡, 그렇죠? 이런데 시흥시청까지도 봐야지. 광명은 너무 비싸. 그렇죠? 근데 광명 옆에 만안, 안양 종합운동장 이런 데들. 인도거는 이미 비싸. 그렇죠? 여기는 완전 달라진 입지가 될 거예요. 인도거는 여기 인도건은 지금 보다시피 월급 판교선도 가고 우리 인도건 동탄선까지 연결되는 게 인도건이야. 지금은 인도건에 가면 맨날 유흥가만 보이고 맛집들은 많은 것 같고 또 벌판들도 보이고 하지만 인도건이 달라지고 있다고. 인도건이 왕십리급 광역 역세권이 인도건이 될 거예요. 왕십리급. 그렇죠? 물론 왕십리는 서울에 있는 거라 1대1로 비교를 못해요. 그러면 이 월판선에 신안산선에 동북선만 하더라도 물건 고를 때 너무 팁이 많네. 그렇죠? 더 가볼게요, 이제. 트램. 근데 여기는 가격대가 높아지네, 이제. 왜냐면 동네가 지금 아까 동북선 할 때는 우리 그 동북권 노원구 얘기했잖아. 노원구. 서울 노원구. 아까 3년 전보다 약 17, 18%가 빠져있던 동네. 그렇죠? 강남, 개포, 잠실, 마포 이런 데가 아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신안산선. 우리 윗부분 말고 우리 강명 이런 데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 얘기했잖아요. 여기. 그쵸? 호재 있다는 관 지역들. 그쵸? 그 다음에 월판선, 판교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요거 얘기했잖아요. 요거 얘기. 그쵸? 그래서 가격대들이 조금 저렴했었는데 여기는 다르지. 위례는 다르죠. 그쵸? 위례는 다르지. 그쵸? 준신축들이고. 그쵸? 그 다음에 아주 그 살기가 평화롭고 인프라가 점점점 들어오고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우리 성남시, 하남시가 세잖아요. 근데 위례에는 우리 그 송파구 쟁지까지 연결됐잖아. 이거 언젠가 봤더니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위례 신도시. 이거 위례 트램. 그쵸? 우리 그 이 지하철 공사하는 거 그 비용까지도 각 세대에서 다 분담을 했는데 한 10년 10년 막 넘게 가고 있잖아요. 이거 어마어마 기다렸었는데 요거 2025년 9월 달에 위례 트램, 요 트램 지금 다 공사하는 거 우리 지난번에 서울 임장반 하시는 분들 요거 위례 트램 공사 현장 보고 왔어요. 같이 보고 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성남 복정역하고 여기 우남역, 남유래역 이렇게 해서 요게 지나가는 라인인데 요것도 개통이 얼마 안 남았다고. 근데 가격이 비싸지. 아까 얘기했던 것보다. 왜? 성남, 하남, 송파 쪽이니까. 그쵸? 요 앞에 있는 것보다 이 그 노원, 그다음에 시흥, 안산, 안양, 또 여기 있는 안양, 시흥 이런 데보다는 비싸죠. 그런데 이 위례 트램까지도 염두를 한다면 플러스 알파는 되겠지. 물론 이거는 위례 안에서 움직이고 여기 8호선 환승되니까 좋은 거예요. 8호선이 환승 안 되면 이거는 크게 이렇게 이슈가 없어. 근데 8호선 환승하니까 잠실 가는 거잖아, 잠실.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거라고. 위례가 강남 가기가 되게 불편했던 거 아시죠? 위례에서 강남 가려면 1시간 걸려, 1시간. 기존에. 1시간 걸려, 1시간. 임장도 힘들고, 한번 거기서 모임하고 나오기도 힘들고 그런데 요 트램만 뚫리게 되면 훨씬 더 좋아지죠. 그 다음에 요건 좀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서울 세종고속도로 이거 계속 지금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죠? 요게 이름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저 위에 보면 여기 포천 있어, 포천. 저 위에 경기도 포천시. 그쵸? 저 위에. 포천, 구리, 이거 광역이죠? 근데 철도가 아니네, 이건. 이건 철도가 아니라, 이건 고속도로예요. 저 위에 포천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광주시 쭉 내려와서 안성시까지 단계별로 개통을 하는데, 자, 포천에서 구리 2017년 개통. 이미 한 8년 됐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구리에서 성남까지 2022년 12월 개통. 여기까지. 그 다음에 성남에서 안성까지 됐다고 좋아했죠. 이게 바로 2025년 1월이야. 올해 1월 달. 그래서 안성고속도로
에서 이제 성남, 하남, 광주, 구리, 포천까지 갑니다 해서 되게 좋아했었는데 마지막 파이널로 이름 그대로 세종고속도로잖아. 그래서 여기 안성에서부터 요 세종까지 연결시켜주는 요 라인이 원래는 이거 올해인가 그래서 근데 요거 지금 2월 25일자로 교량 붕괴됐다고 여러분 소식 들었잖아요. 그래서 필, 어쩔 수 없이 교량 붕괴 때문에 예전에도 공사 중에 교량이 붕괴된 건들이 몇 번 있었어요, 옛날에. 그렇죠? 그래서 계속 6개월, 1년씩 막 딜레이가 됐는데 요 교량 붕괴 때문에 요것도 2027년 정도로 개통이 늦어져. 어쨌든 2년 남았네, 그러면. 그러면 여기 고속도로 IC 근처에 있는 토지가들은 물론 이미 많이 반영이 되어 있겠지만 여기에 있는 주택들도 요 고속도로 이거 IC 생기면서 마찬가지 효과들은 또 있겠네.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서울하고 수도권하고 4년 내에 들어오는 이런 라인들 지금 몇 가지 더 살펴봤어요. 자, 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가 있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자, 요거는 우리 요거 그 지역 분석방 공부하신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그렇죠? 많이 아실 거야. 자, 노원구가 있고 도봉구가 있어요. 노원구가 있고 도봉구가 있어요. 그 안에 중랑천이 흘러요. 그 중랑천 사이에 이렇게 천변 자전거 타고 걸어 다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밑으로 터널을 내서 그거를 1단계로 노원구 석계에서 강남 대치까지 2029년에 개통합니다. 2029년. 4년 남았어요. 오늘 얘기한 거. 4년 이내 거라고 그랬잖아. 4년 이내 거. 4년 남았어요. 그리고 2단계로 노원구 하계동에서부터 성동구 송정동까지 요거 2034년 개통 예정. 그러니까 요거 2단계는 좀 늦게 가지만 1단계 요거는 지금 한 4년밖에 안 남았다는 거야, 지금. 응? 1단계 사업들이. 그렇죠? 그래서 아까 고속도로 얘기했지만 요거는 간선도로. 그렇죠? 이렇게 지금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 어, 요점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지금 그 서울이든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간에 양극화 때문에 더 비싼 데들에 더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투자로. 그런데 경매 낙찰가율도 더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덜 쳐다보고 있는 중하급지라도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다면 더 저렴한 가격으로 개발 호재에 대한 그런 그 안전마진 내지 차익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려면 우리가 알아야 된다.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나중에 올라갈 때는 얘네들도 다시 올라갈 때는 얘네들도 속도가 늦겠지만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런 저력이 있는 애들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런 호재들을 보고 한다면 한 가지에 더 우리가 포인트를 갖고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 그거 하나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낙찰가율이 이렇게나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 얘기를 좀 했었고. 그래서 금리 대출 또 부동산 시장 이런 것도 고려를 하되 가장 임박해 있는 4년대 이렇게 많지만 임박해 있는 GTX B하고 C는 나중에 이거는 임박해 있지 않아요. 하나 5년 넘어가야 되니까 그렇지만 동북선이라든지 그렇죠? 서울 동북선이라든지 또는 광명, 시흥 또 안양 이런 데 지나가는 신안산선이라고 한다든지 또는 월곶 판교선이라고 한다든지 또 비싸지만 트램이라든지 또 서울 세종 고속도로라든지 그렇죠? 또 동부 간선도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물건 찾는 연습을 하면 여러분들이 제1단계인 물건 선정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조금 해본 거예요. 그리고 보는 경매 물건 가격대별로 하나하나씩 추천드려 볼 테니까 그 물건들은 잘 메모해 두셨다가 또는 캡처해 두셨다가 우리끼리 조사해 봐요. 우리끼리.